이번 주제 비트코인 ETF 심사 연기. 네, 그레이스케일 승소 소식이 주초에 전해지면서 반짝 코인 상승과 이제 가격 어떤 이 상승에 일조를 했지만 그 효과가 채 이틀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500달러에서 26,000달러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SEC 반격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기자님, SEC가 비트코인 ETF 지금 신청을 넣은 상품이 총 8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모두에 대한 어떤 심사 연기를 선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시각으로 9월이 되자마자 이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최초에 블랙록을 비롯한 말씀하신 8개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게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승인 여부나 혹은 승인 연기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7월 20일께에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연방관보에 게재가 됐는데요. 이 게재가 된 이후로 미국 규정상 45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승인 연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7월 20일부터 최대 45일까지로 보면 9월 초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9월 초까지는 이 승인 여부에 대한 뉴스가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9월이 되자마자 이 승인 여부에 대해서 연기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SEC가 이 연기에 대해서 사유를 특별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다만 이 말씀드린 대로 45일 계속 45일 이런 식으로 심사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기가 한 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연기된 기간으로부터 45일 이내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시 승인 연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SEC는 다음에 10월 중순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최장 240일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자님, 이 연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연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승인에 대한 전례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 번에 승인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연기가 연기하겠다라는 방침이 공개가 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번에 신청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네. 반응이 좀 많았지만 이 실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그레이스케일 승소라는 이슈가 네. 8월 말에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진 상황이었고 이게 시장에 급속도로 단기간에 반영이 되면서 네. 굉장히 가상자산 변동성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네. 전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한 3, 4개월째 사실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그동안 왜 반려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현수 변호사님, SEC가 그동안 어떤 이유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를 해왔었나요? 이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SEC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시가 조작 등 사기 행위를 방지할 만큼 시장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선물 시장, 가장 큰 선물 시장 중 하나인 시카고 선물 거래소와의 이런 약정들을 네. 체결을 해와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해준 것인데, 이제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와 똑같이 약정을 체결했다.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주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과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있기 때문에 네. SEC 입장에서는 본인의 관할인 현물 시장에서 바이낸스를 충분히 규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선물 시장 거래소에서의 이런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미 시장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가 아주 잘 되고 있고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냐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SEC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 공유 약정이 맺어져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이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거래소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8개 이 자산 운용사들은 이 역할을 해야 될 거래소로 코인베이스를 지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비해서 좀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맞습니다. 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박상혁 기자님, 그럼 이 통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사실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올해 안으로 통과되느냐. 그 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장 240일. 네.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년 한 3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240일 안으로 통과가 되느냐.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안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될까에 네.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뭔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내용을 보면은 네. 비트코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 어떤 승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재판부의 입장인데요. 네. 이 진현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전략적으로 사실은 SEC가 이 근거를 그동안 일부러 제시하지 않은 것일 수 있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또 노출되면 이 블랙록 등 이제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 구체적인 근거를 갑자기 이제 제시를 하고 나와버리면 또 그걸 이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너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시장 조작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네. 없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없다고 볼 수 없다.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근거를 좀 제시해야라, 갖고 와라, 네. 라는 이제 재판부 그레이스케일 입장이 쪽에도 추가 요청을 했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입증해야 될 거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습니다. 혹처럼 좀 불어났네요. 뜻하지 않게.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검토 과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올해 안으로 좀 승인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 문제는 없는 겁니까?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거래량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 10%밖에 안 되는 거래소를 믿고서 ETF 승인을 내주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많은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이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정을 했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충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다, 10%도 현물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EC도 충분히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분께서는 계속 그 질문을 받아오셨을 텐데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올해든 내년이든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나름대로 이제 밝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망에 혹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레이스케일 승소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좀 새롭게 가능성을 제시해 보자면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도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네. 재검토 거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예전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오히려 봅니다. 높아졌다. 네. 변호사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공익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근거로 어떤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네. 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충분하게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SE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특별한 법 규정이나 논거 없이 단순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승인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